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엔 나 상담하는 날이죠. 광고 3개 있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네, 월요일은 나 상담. 네, 출장 상담 전문가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보가 생기고 있어요. 계보가. 어떤 파가. 계보? 예. 황 교수님 파. 네. 그리고 강 박사님 파. 그리고 김 선생님 파. 이렇게 천하 3분지계의 형국이죠. 그 중에 누가 가장 팔로워가 많냐? 지금까지 이 사진 게시판에 달린 댓글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봤는데, 조회 수당 댓글 비율 1위가 김현철 선생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모두의 덕이죠. 정치인도 아니고 어디 출마하세요? 특이한 것은 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거. 네. 이 사진이 왜곡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 저희가 세 분 선생님 다 모시고 네.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밝혀지겠죠. 예.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네. 그 기초 화장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듣고, 저희가 광고가 늘어나가지고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적은데. 예. 빨리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저의 독점욕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친구가 저 아닌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게 참기 힘들어요.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못 참겠습니다. 또 저는 남자친구의 미니홈피와 포털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로 남자친구의 메신저에 이틀에 한 번씩은 접속해서 친구들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확인합니다. 남자친구 미니홈피 방명록 6년치도 다 읽었고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야동을 받았는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영화에 나오는 미저리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남자친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여자친구들까지 살펴보죠.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헤어졌는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말이죠. 네. 오싹하다. 예. 네. 무섭습니다. 사연만 들어도. 근데 실제로 물론 당하는 분도 오싹하지만 이 생각에 한 번이라도 빠져보신 분은 이게 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예. 본인은 빠져본 적이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굉장히 괴로워요, 진짜. 예.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조차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저의 무학의 통찰 먼저 가보고요.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연애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가 바람을 피웠을 확률이 있는 사람이 흔히 이러고, 예. 아니면 당한 적이 있거나, 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 유사한 증상을 많이 보이던데, 근데 예. 이분은 제가 듣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네, 다른 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야동 뭘 받았는지 확인한다. 네. 보통은 이제 예. 혐오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날 두고 말이지. 예. 그래서 보통 외면해 버리는 경우를 봤는데 대부분은 이분은 굳이 확인을 해요. 네. 이게 달랐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확인한다. 질투라는 건 이제 현재 관계, 네. 현재 사귀고 있는 상대의 사랑에 대한 어떤 쟁취, 거기에 따른 의구심이 핵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학의 결론은 사랑하는 법을 아예 모른다. 이 양반은. 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그냥. 아, 예. 거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은 안 한다. 제 기준으로는. 네. 못하고 있다. 예. 이것이 무학의 예. 결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받아주시죠, 이제부터. 제가 초점, 이 네. 사연 봤을 때, 아까 야동에 대한 얘기, 네. 과거에 대한 얘기, 네. 과거 남자분에 대한 얘기, 요 두 가지만으로도 일단은 일반적인 질투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내가 바람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상대에 전가한다가 일단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저의 이 네. 무학의 통찰은 다시 한번 맞았기 때문에 네네. 잠시 잘난 척 하고요. 예, 예. 자기가 본인도 스스로 미저리의 어떤 영화 미저리, 본인도 그런 표현 쓰셨죠. 예, 썼었죠. 그래서 미저리. 그런 연상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질투와는 다르다. 뭔가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을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지 아닌지 특별하고픈 욕구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사랑받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건 일반적이긴 한데 네. 그 정도가 병적이고 병적이죠. 그리고 그거밖에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이분의 어떤 이 애정 관계가 파괴 일로에 접어들었고 사연에 보시면은 예전에도 전에 남자친구만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문제로 그렇죠. 인해서 헤어졌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예. 고쳐지지 않는다. 네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요, 네. 처음에 이런 걸 겪으면 네. 날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고 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 좋아하다가 곧 빠른 시간 내에 네네. 엄청난 숨막힘 현상. 아.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자친구분 뭐 몇 개월씩이나 지금 네.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남자친구분도 인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 여자분도 저는 이 여자분이 상담을 주셨으니까 이 여자분의 주관적인 정서적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너무 괴롭죠.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거는 일반 질투랑 다르고 일반적인 질투는 뭐 상대에 대한 배려나 어떤 상대에 대한 친밀감, 뭐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분은 지금 병적인 질투를 하는데 그렇죠. 병적인 질투에 꼭 끼어드는 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의. 예, 이제 말하자면 내가 정말 아이러니인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파괴하고자 싶은 욕구도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머나. 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머나네요. 이거는 그걸 보면 이건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요. 우리가 왜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사한 이웃집의 가전제품이나 뭐 한번 세간살이를 보자 이런 보고 싶은 심리랑 유사하거든요. 근데 내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살거나 그렇죠. 그럼 내보다 뭔가 더 가진 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배가 아파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파괴 욕구도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제목에 쓰라는데 독점욕의 정체는 저는 시기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예. 뭐랄까요?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아. 무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 공부 좀 해야 되나 이제 나도. 저희가 왜 시기 질투를 같이 쓰잖아요, 말을. 네.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네. 질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내가 현재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배려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배려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막 남자친구의 비밀번호를 해킹하고 하는데도 네. 미안해 이런 말 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배분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이분은,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단계가 있다면 죄책감이란 그 감정은 좀 고단위도의 감정이고 네. 그보다 도덕의식이 있어야 죄책감이 드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밑에 거를 감추기 급급한 건데 그렇죠.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금 죄책감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자기의 어떤 결함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네네. 자기의 결함을 메우기에 바쁜데 그럴 때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경우에는 네. 좋아하지만 네. 동시에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네.
그 사람이 좀 망가져서 네. 나처럼 끌어져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랑 유사한데 정상적인 사람 관계에도 공격성은 어느 정도는 내포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대방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막 알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싶어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에 대한 결함에 대한 걱정이 든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관계가 파괴가 되는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피해의식도 많고 자기의 네. 결함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다는 네. 마치 뭐죠? 왜 사마귀, 곤충, 예, 음. 사마귀들이 사랑하고 나서 잡아먹는 것처럼. 예, 그런 어떤 파괴적인 본성 또한 같이 있다. 근데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는 감정이고요. 근데 그 시기심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원시적인 감정이네요. 원시적인 감정이고 그 시기심이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의 결함이 노출되는 거. 자기의 결함이 노출되는 게 그만큼 더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경멸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커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해도 됩니까? 겉으로 보기 대단히 평등하고 네. 서로 네. 합리적인 커플인데 네. 어느 순간 한 커플이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네. 분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네. 질투도 좀 생기고 시기심도 좀 생기고 네.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런 이제 원시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우리는 보통 지성으로 또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막죠. 예. 그런데 이분은 그걸 막지를 못하고 그게 훅 올라와 버리는 거군요. 예. 그냥 예. 원시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파괴 본능 공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예. 엄마의 이제 모유를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오게 되면 네. 그걸 젖을 깨물어 버리는 그렇죠. 엄마의 사정은 생각하지 관심이 않고 없는 거고. 예. 네. 그렇다고 그 아이를 너는 왜 이렇게 폐륜 아이냐라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예.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정도에 처해 있다. 네. 그래서 시기심을 흔히 파괴적인 이상화. 그러니까 이상화라는 거는 사랑할 때 필수적인 심리적인 단계인데 네. 상대를 이제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못 올라간 혹은 아주 어떤 군데군데 어떤 상처가 많은 분들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상화시키는 사람을 동시에 파괴하고자 싶은 욕구도 같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 예.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네네네. 두 번째로 네. 갑자기 듣다 보니 궁금한 건데. 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인데. 네. 왜 그럼 야동을 본 걸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데 미리 저랑 말씀도 안 오셨잖아요. 지금 칭찬하려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아우 신나. 저는 이 정도입니다. 무한의 통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야동 진짜 놀랐습니다. 그 하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봤을 거 아니에요. 해킹을 네. 해서. 근데 하필 이분이 유독 야동을 남자친구가 본 야동이 기억에 남았고 이거 다운로드 목록을 확인한다. 이게 네. 야동을 봤구나. 거기서 사실은 딱 끊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유독 기억에 남아서 사연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네.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성적으로 경쟁적인 여자분들이 있어요. 내지는 이제 성적인 열등감. 이건 여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열등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너는 어릴 때부터 넌 여자라서 예. 흔히 어른들이 너는 없다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결핍 상태고 그렇죠. 모자란 상태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남자들은 항상 뭘 갖고 있겠거니 그리고 여자들은 일종의 어떤 여성의 기본 우리나라 유교문화 특유의 어떤 여성들이 갖고 유교문화가 있는 그걸 강화시키죠, 사실. 강화시키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일단 저는 의심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자가 좋긴 한데 뭔가 나한테 서운할 때는 제가 나에게 갖고 있지 않은 걸 알아차렸나? 그래서 넌 뭐 갖고 있냐 쉽게 말해서.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꾸. 그러니까 예. 강한 유교문화 하에서 네. 여성을 결핍의 네. 존재로 보고 예.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내면화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네. 일단 무의식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너는 뭐가 잘났길래 오케이. 뭐가 예. 있길래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 그 상대의 성적 행위, 네. 상상력 네. 등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분이 그래서 성에 대해서 많이 수치심.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 이분이 막 이런 파괴적인 시기심이 생긴 이유가 수치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수치심의 대상은 뭐냐? 저는 그건 성이라고 보고요. 성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양육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성적으로 자신의 성에 대해서, 여성이란 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남성에 대해서 항상 뭔가 패배감 내지는 좋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아주 받았던 상처 이런 게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아주 어릴 때 형성된 거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예. 자기 비하죠. 여성에 대한 자기 비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 그 두 개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네. 그래서 상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네.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를 자기 보호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뿌리 네. 중에 하나가 어떤 성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네. 여성으로서 네.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고. 네. 그래서 이분 아마 뭐 그런 야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어떤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혐오도 할 것이고요. 무시할 것이고 난 저런 거 뭐 못 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목록을 계속 확인하는. 예. 재밌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 어릴 적에 네. 제가 어디선가 본 글귀인데 네. 이 문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맺게 되는 관계는 가장 먼저 사람과 맺은 관계, 네. 그 관계를 무한히 반복할 뿐이다. 예. 반복 강박이라고 쓰죠. 표현을.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거기까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면 예. 최초의 관계는 보통 부모의 관계니까 네네.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럴 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공포.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내면에 있다. 중요한 건 평등하게 사랑을 배려하고 나눠야 될 남자친구에게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것도 전문 용어 비슷한 건데요. 거울 반응이라 하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크면서 거울 반응,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상대 엄마나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너 사랑스럽다 이런 반응을 이제 공감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가 약간 결핍된 분들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항상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예, 그 단계에 어떤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거울로 활용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럴 듯합니다. 예. 설득되려고 그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핍의 예. 이슈고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 그대로 아까 답이 나왔듯이 거울 이분들에게 너가 지금 당신이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벌써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다라고 네. 차분차분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그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각성이 생기니까요. 그렇군요. 이 방송 자체가 사실은 예.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남자친구를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울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사랑보다는 아주 더 미숙한 공생관계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사연 주신 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분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어른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 미숙한 관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이게 첫 출발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이제 구체적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끝내려고 했는데 무화하게 한계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결국은 뭐 시기심, 수치심 다 이제 근본은 네. 자기한테 결함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렇죠. 시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개월, 몇 개월이죠? 하여튼 몇 개월째 네. 사랑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치료의 큰 어떤 로 활용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이런 같아요. 거군요. 예.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네네. 남자를 괴롭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남자가 이미 6개월 혹은 몇 개월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 그거 입증이다. 네. 김어준 소장님 같으면 네. 실은 여자분 몇 개월 만나시겠습니까? 몇 개월이 뭡니까? 몇 시간도 힘들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 없죠. 예. 예. 그래서 그 남자도 그 사람에게 없는 뭔가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네. 그 사람이 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재벌의 자제가 아닌 한
그럴 일은 없고. 예. 남아 아니길 있을 리가 바랍니다. 없죠. 네. 예, 예, 예. 그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책 보내드릴 분, 정의옥 씨 인천 부평구에, 그리고 제주시의 송정혜 씨, 그리고 저희가 하도 여자분들이 많이 선생님 책을 달라고 그래서 굳이 남자를 찾아봤어요. 겨우 한 사람 발견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에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올려주십시오. 미국에 저희가 보내드리려면 선생님의 출연료는 안 되고요.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클로징은요, 이겁니다. 광고가 있기에 저희가 있다. 광고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